이렇게 일정한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건데, 입력과 출력을 관계인데요. 얘도 이제는 실전적인 얘기를 조금 더 곁들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크게 두 가지. 이 결과수의 관계가 그냥 고정된 숫자인 상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 알파를 집어넣어도 2고요. 베타를 집어넣어도 2다. 관계라고 쓰지 말고 그냥 상수라고 하거든. 잠깐 소리 아직 듣지 마봐. 그냥 너희들한테 조금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그냥 출력이 어떤 고정된 수다.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이걸 달아봅시다. 출력이 상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F의 알파는 2고요. F의 베타도 2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보면 첫 번째 케이스요. 예, 두 번째로 한번 바꿔보면 얘는 대응이라고 하죠. 대응. 얘가 입력에 어떻게 대응해서 그 입력에 들어간 문자 꼴로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하나 같이 적어보면 공부하기가 편하겠죠. F알파는 2알파, F의 베타는 2베타. 예시로 이렇게 하나만 적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예시를 하나씩 그냥 적어놓은 건데 이런 꼬라지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꼬라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거는 얘기할 게 전혀 없어요. 얘는 그냥 고정된 숫자가 나오는 거라서 우리 얘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얘기할 만한 게 없는데 이제 이 대응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얘는 뭔가 하나를 조금 더 기억할 수는 있어요. 두 가지를 먼저 적어볼게요. 일단 얘는 이 입력과 출력에 문자를 통일시켜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입력과 출력의 문자를 통일시켜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 우리 입력한 자체를 내가 네모라고 하고요. 여기 그 대응하는 결과물 출력값 자체를 세모라고 하고 이제 F의 차수를 얘기해보면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먼저 적고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적어보세요. 이 네모의 차수,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그 칸 모양의 차수 그 다음에 세모의 차수라고 해볼게요. 세모의 차수 그 다음에 F의 차수 관계가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제가 이거였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식을 작성하겠다. 다음 식을 작성해 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대응 케이스는 입력과 출력 간의 문자를 좀 통일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력 안에 들어있는 이 알파에 대한 식의 차수 그 다음에 출력에 나와 있는 이 알파에 대한 식의 차수 그 다음에 주어진 F의 차수가 점점 같거나 커지는 순서대로 잡혀야 식이 작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해보기 전에 우리 첫 번째 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거는 책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일단 숙제로 내줬지만 564번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아껴놨던 겁니다. 564번 갑니다. 자, 564번을 보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5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5는 0이다 라고 나왔고 부분이 알파랑 베타라고 되어 있어. 그런 상태에서 2차식 fx가 자, F알파는 알파 베타 두
개를 따져 볼게. 얘가 2차 F라고 F의 차수도 2차라고 알려줬고요. F의 알파가 지금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의 베타가 또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고 그럼 얘는 좀 낯설지? 우리가 지금 아주 기본적인 예시로 봤던 것들이랑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여기 지금 알파를 넣었는데 알파는 오케이야. 근데 베타가 나왔잖아. 이것 때문에 집어넣으면 베타를 곱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얘는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 한 쌍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얘는 너희들이 스스로 의심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 문제는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를 두 개를 준 거는 맞는데 그거를 안 보이게 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베타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써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5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치? 여기는 지금 알파 베타가 그냥 5로 바뀌는 거니까 문제가 너무 쉽긴 하겠구나. 내가 이거 문제를 좀 바꿔보자. 이거는 지금 알파 베타가 그냥 숫자로 바뀌는 거니까 문제를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거는 요거 연습만 그냥 한 번만 해보면 될 거야. 2알파 더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항상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로 볼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 놈을 넣었을 때 요 놈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얘가 어떤 연산이 된 건가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두 개가 똑같아야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가 두 개 이상 주어진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아주 직관적으로 집어넣은 거에 2배 한 다음에 베타를 더하거나 아니면 알파랑 베타를 추가한 거라고 봐도 여기다가 2개 보면 둘 다 맞지 않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얘는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맞는데 눈에 드러나지 않게끔 살짝 숨겨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의 힌트를 더 주자면 이 뒤쪽에 만약에 알파 말고 또 다른 베타까지 다 들어있는 식으로 나오면 그 두 개가 정확하게 대칭 관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 문제였다면 즉 2알파 베타, 알파 베타 자리 바꾼 게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야 얘를 한 문자로 다시 정리했을 때 다시 얘가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로 밝혀지게 됩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이 베타가 이제 여기 가지고 쓰면 되겠다. 이거는 곱셈의 결과가 아닌 거니까 베타 하나를 내가 한번 표현해보면 이 베타 자체가 2-알파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근과 계수와 관계로 쓸 수 있잖아. 그럼 예를 토대로 베타 자리에 2-알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알파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베타에 대한 표현으로 일단 만들어 보는 게 나의 목적인 거니까 얘를 또다시 이쪽으로 가봅시다. 얘는 알파는 2-베타로 쓸 수 있으니까 알파 대신에 2-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더하기 2로 바뀌면서 이게 만약에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봐봐 알파를 집어넣으면 더하기 2 한 겁니다. 이 관계가 여기 밑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두 개의 결과를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로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그 전 것도 대칭 관계로 제시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다 대칭 관계 적용으로 대칭 관계식을 가지고 바꾼 거기 때문에 얘도 알파 베타 이거 알파 눈으로 해보면 베타분의 5인 거고 베타 눈으로 하면 알파분의 5인 거기 때문에 이 바꿔내는 과정 자체가 그냥 알파랑 베타 자리 바뀐 식으로 처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해보고 한 문자로 문자를 통일시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알파로 돼 있으면 어떻게든 전부 다 알파와 숫자에 대한 표현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베타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든 이 상대방 문자를 없애면서 그냥 베타 또는 숫자들의 조합으로 끌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신작성을 할 수가 있겠지. 알파를 넣었을 때 더하기 얘를 집어넣어도 더하기야. 그럼 결론을 한번 얘기해줄게. fx라는 거를 2차식을 작성을 해보면 내가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 이제 좀 적용이 돼야 돼요.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라는 걸 토대로 그걸 발견했으면 항상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자 두 개 자체가 기본 단위의 인수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기본 단위에. 그래서 얘는 x-알파를 일단은 가지고 있고 x-베타도 일단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만 적으면 최고차항계수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얘는 달아주셔야 되고 왠지 모를 0이 아닌 실수로 최고차항계수 달아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걸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만 적으면 다시 여기서부터 스타트하는 거야. 항상 모든 과정은 알파 넣었을 때 0됩니다. 베타 넣었을 때도 0됩니다. 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0 되는 게 아니라 집어넣은 거에 더하기 2 집어넣은 거에 더하기 2로 뽑아내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말한 집어넣은 x에 더하기 2를 뽑아내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x에 대한 식이 와야 되는 거죠. x에 대한 식이. 그래서 여기에 뒷부분은 우리가 관계를 설명하는 식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라색으로 써볼게요. 그만큼은 관계를 설명해주는 x에 대한 식이 와야 됩니다. 어떤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그 알파에 대응해서 뭔가가 나왔다는 걸 본따서 식을 작성한다면 그럼 x가 들어갔을 때는 그 x에 대한 식이 이 관계랑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x에 대한 식이 뒤에 있어야 되겠죠. 본따온다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럼 이 식은 알파를 넣었을 때 사라지고 알파 더하기 2 나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앞부분은 날아가고요. 베타 더하기 2가 출력값으로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fx를 반드시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을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왜 두 개의 정보만 있으면 fx를 무조건 얘다 딱 이렇게만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볼게. 자, 참고로 최고차항계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차항계수가 2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봐봐. 그러면 이제 얘도 한 번쯤은 머릿속에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 왜 이게 하나로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을까? 봐봐. 연립방정식의 논리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최고차항계수는 2로 잡혀있는 상황. 어차피 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더하기 나머지 1차항의 계수랑 상수항을 모르니까 일단 미정계수로 한번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px 더하기 q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는 지금 요 p자리랑 q자리까지 메꿔서 fx의 식을 작성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근데 주어진 정보가 2개 이상 있어. 지금도 내가 최소 조건으로 2개를 깔아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f에 알파를 넣었더니 2가 나왔대. 그 다음에 또 다른 뭔가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왔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 P와 Q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치? 맞아? 이 알파는 지금 내가 이게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로 놓지만 이 숫자라고 생각해보면 뭔가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왔다라는 이 한 줄로부터 이 집어넣은 게 이 입니다라는 게 결국에는 P와 Q의 관계식이 될 거예요. 몇 P 더하기 몇 Q가 어떻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정보 베타를 넣었을 때 2가 된다도 마찬가지로 P와 Q에 대한 또 다른 관계식이야. 그럼 연립방정식의 논리에 의해서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정확하게 P가 얼마고요, Q가 얼마다라고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의 값으로.
따라서 이걸 다시 거꾸로 얘기해보면 서로 다른 정보, 입력과 출력의 정보가 두 개가 있으면 최고차항 계수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개의 미정계수를 하나의 값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철저하게 연립방정식의 논리로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래프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 오늘 이제 이차함수 배울 거니까 이차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지금 얘도 뭐 2x 제곱으로 출발하는 그런 이차함수야. 그러면 내가 얘는 이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생긴 이 곡선 중에서 2점하고 2점을 지나는 포물선은 딱 한 개밖에 있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점을 내가 아무렇게나 두 개를 찍어볼게. 이 점이 의미하는 게 알파, 베타, 2예요.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2인 포물선은 어떻게 여러 개로 막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고요. 딱 하나로밖에 그릴 수가 없다는 게 연립방정식의 원리. 이 P랑 이 Q가 두 개의 서로 다른 관계식이 부딪히면서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니까 이 fx,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fx는 딱 하나의 식밖에는 없을 거라는 얘기고, 그게 다시 여기서 다 적용이 되는 거지. 이 두 개의 입력과 출력, 함수값에 대한 정보 두 개만 있으면, 서로 다른 정보 두 개만 있으면 fx의 식은 반드시 이 하나의 형태로 작성이 될 수밖에 없다. 괜찮죠? 그치? 연립방정식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어차피 이거 계속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참고로 교양으로만 한번 들어보시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했어. 입력과 출력 문제로 작성을 하는 거다. 그런 느낌이 난다면 의식을 해보고, 우리가 문자가 통일이 안 되어 있다면 문자를 통일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차피 알 수 있는 거 알파랑 베타 엮여 있는 거는 근계관밖에 없어요. 근계관. 물론 근계관 말고 다른 건 더 있긴 하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알파랑 베타와 엮여 있는 거는 근계관밖에 없긴 하죠. 자, 그다음에 이 밑에 것도 지금 당장 이런 문제까지 보진 않겠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기는 할게요. 설명을. 자, 저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식을 잘 끌고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까? 우리 F에 여기를 써볼게요. 여기가 네모고, 일단 이거 먼저 해볼게요. 네모가 세모보다 차수가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야 식 작성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내가 그거에 거스르는 예시를 한번 해볼게.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지금 여기의 차수보다 같거나 높아야 된다는 게 안 지켜져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여기는 알파에 대한 2차고 1차고 여기가 더 높죠. 베타에 대한 2차고 1차니까 얘가 더 높죠. 그럼 이거 가지고는 식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서 얘가 2차라고 깔아둘 건데 2차인 상황에서 전부 두 개만 있으면 2차식이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 작성을 했어. fx가 잘 들어보세요. fx가 이제 얘가 기본 인수로 들어가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주어진 대로 설정하셔야 되고요. x-알파 제곱, 그렇지? 알파 제곱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게끔 하려면, 그 다음에 얘 때문에 기본 인수를 구성하시면 x-베타의 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문자가 통일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너희들이 어떻게 설명할까? 알파 제곱을 넣었을 때 알파가 나온다 라는 걸 본따서, 베타 제곱이 나왔을 때 베타가 나온다는 걸 본따서 x에 대한 식으로 여기다가 어떻게 적을 겁니까? 어떻게 적을까? 또 어떻게 적을까요? 적지 못해요. 적지 못한다.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건데, 이 개념을 공부를 안 했으면 이제 어떻게든 하려고 시도를 해봤을 거 아니야? 알파 제곱이 알파 되는 거 이거 뭐라고 하면 될까요?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루트 x를 이렇게 더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안 된다는 거 이제 너희들은 공부를 잘 해왔으니까 알 거지.
이게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서 이게 플러스 루트 x인지 마이너스 루트 x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하나의 형태로 식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이 뭐야? 우리 x를 a를 제곱했을 때 4라고 해서 이 제곱하기 전으로 돌아갔을 때 a가 2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때도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2인지 마이너스 2인지 몰라요가 되는 것처럼 얘도 이 알파 제곱을 넣었을 때 알파라는 이 관계를 설명하는 식을 x로 표현하려고 했더니 그게 하나의 결정된 식으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식작성이 불가능해요. 여기가 차수가 더 높으면 이런 이유 때문에 세제곱하기 차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때는 식을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거고, 그럼 만약에 문제가 진짜로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차수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알파가 예를 들어 문제에서 알파 세제곱이랑 똑같다 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얘를 세제곱으로 바꿔주시고 얘를 세제곱으로 바꿔서 이 차수 관계가 여기가 더 크거나 같게끔 맞춰준 다음에 이거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식차성 할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이것도 지금 쓰기는 어려울 거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내제곱해보자. 내제곱. 이렇게 하면 작성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집어넣은 거에 제곱으로 반드시 얘가 나오는 거니까 뭐 알파가 음수든 양수든 뭐든 간에 알파 제곱을 통째로 제곱하면 무조건 알파 4제곱이 되는 거라서 이 뒤에 붙을 식이 그냥 플러스 x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예시, 첫 번째 예라고 할까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예시라고 할게요. 자, 얘도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고요. 여기다가 물음표를 적어볼게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맞춰져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 2차에다가 지금 당장 이게 100% 안 돼도 괜찮아. 조금 너희들이 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어려운 내용들까지 한번 하는 거니까 지금 편하게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은 나 그래도 좀 잘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너무 어렵다 싶어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이거를 우리가 문제로 풀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어떤 수학적인 생각을 좀 열어주려고 하는 거죠. F 알파가 예를 들어서 2차 F라고 했는데 여기에 알파 세제곱 나왔어. 괜찮지? 2차야. F는 2차고 이거 입력은 알파에 대한 1차고 출력은 알파에 대한 3차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가 F의 베타는 베타 세제곱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 줬어. 첫 번째, 자, 입력보다 출력의 차수가 같거나 높다라는 조건은 됐어요. 식 작성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황은 맞춰져 있는데 얘가 뭐죠? 얘가 3차고 F가 2차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조건이 안 맞아요. 이 출력의 차수보다 주어진 저 주인공의 F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아야 식 작성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다음 얘고 그 다음 얘인 거니까 이 둘 간의 차수의 대소 관계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볼게요. 제가 예시를 가지고 너희들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 봐봐, 작성을 하려고 했어. fx야. 요거 관계는 맞으니까 이제 하나의 식으로 쓸 수 있어. 최고차함계수 a로 잡고 x-알파 인수분해 x-베타 따라뒀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알파 세제곱으로 뱉어내고요.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베타 세제곱으로 뱉어내는 관계를 본따서 x에 대한 관계로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지? 검토해보자. 그럼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세제곱 나오는 거 맞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빵 되면서 베타 세제곱 튀어나오는 거 맞잖아. 근데 뭐가 안 맞아? 차수가 안 맞아요. 애초에 지금 2차라고 깔아놨는데 지금 여기에 3차의 x에 대한 식이 들어가면서 이 식의 차수 관계가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얘 분명히 2차라고 했는데 이 주인공의 차수를 넘어가는 결과가 나오면 이걸 아무리 맞게끔 본따서 만든다고 해도 애초에 차수 관계를 위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차가 되는데
여기는 3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작성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 반드시 요 알파 세제곱이나 베타 세제곱을 2차 이하로 바꿀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겠지.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안 되는 예시들을 가지고 내가 입력과 출력의 교란도 문제까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생각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입력과 출력 문제를 통일시켜 볼 생각 안 되겠다면 그 다음에 이 차수 관계는 입력, 그 다음 출력, 그 다음 주인공인 F의 차수 순서대로 잡혀 있어야 돼요. 물론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같은 거는 지금도 여기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인 건 괜찮죠. x 제곱 들어가는 거니까 뭐 2차고 여기도 2차니까 차수 관계가 어긋나지 않겠지. 같은 것까지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64번은 사실 뭐 알파 베타가 그냥 숫자로 바뀐 거였으니까 여기 조금 심화적인 내용까지 한번 다뤄봤고, 내가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저기까지 한번 공부를 해놓고 어쨌든 고1 가면 저거까지 다 해야 됩니다. 524번은 가볍게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우리가 그냥 이게 선생님이 뭐 알파 베타 하면 되는데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쉬운 거죠. 그래서 F 알파는 알파 베타다라고 나왔고요. F의 베타는 알파 베타라고 나왔는데 또 문자를 통일하려고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먹어 보자 라고 했더니 한국쌤이 뒤늦게 발견했던 것처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고 지금 알파 베타가 5라는 정보를 마이너스 5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써먹어서 뭔가 통일하려고 했더니 이게 자체가 그냥 고정된 숫자, 똑같은 숫자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네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입력과 출력의 관계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추가적으로 크게 연구할 부분이 없는 첫 번째 유형이 되는 거고, 출력값이 그냥 출력이 상수로 그냥 결정되는 거다. 이제 시작선 마무리 해볼게요. 알파를 넣어도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베타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5가 된다. 이거를 중간 과정은 내가 개념 수업 첫 번째 날에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너희들이 바로 끌고 갈 수가 있어야 돼. fx는 자, x 최고참 계수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최고참 계수 여전히 a로 일단 잡아주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기본 인수 구성한다. 여기서 한 템포 쉬었다가 그러면 여기에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들어간 거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5라는 고정된 숫자를 나타내거나 여기도 마이너스 5를 그대로 숫자로 달아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F-1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F-1을 구하려면 뭐가 구해져야 될까요? 질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지금 이거잖아. F에 마이너스 1 넣은 거를 구해보세요. 이 값이 얼마냐라고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이 문자의 정체가 밝혀져야 됩니까? X. X절에 마이너스 1 넣은 거라니까. X는 이 숫자 역할을 하는 문자가 아니고 숫자 역할을 뭐가 밝혀져야 돼? A가 밝혀져야 돼. 훌륭하지. 알파 베타는 안 밝혀줘도 되나? 안 밝혀줘도 돼요.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지수야. 이 지금 A가 밝혀져야 되고 알파 베타는 밝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알겠니? 왜 그래? 이게 x-알파, x-베타가 이미 식 자체로 주어져 있어. 여기 나와있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예요. 이게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라고 나왔니?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최고참 계수가 1인 상태에서 x-알파, x-베타 얘를 인수를 가지고 풀어내면 얘 곱하기 얘가 된다. 다시 한번 x제곱 더하기 2x-5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 2차식이 최고참 계수가 1인 상태에서 x-알파, x-베타로 표현할 수 있다. 2차 방정식에 대한 태도 첫 번째로 내가 강조했던 얘기인 거지. 그리고 저번에 별표 더하기 세모의 알파, 별표 더하기 세모의 베타 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얘 통째로가 구체적인 식으로 다 드러나 있으니까 A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정도만 더 있으면 돼요. 그게 F0이 5다라는 얘기야. 이게 왜 주어졌는지도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거 A 구하라고 던져줄 거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더 파악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대체로 0 집어넣으시면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F의 0 자체는 0 넣고 0 넣고 0 집어넣으면 0 더하기 0 빼기 5니까 이만큼의 0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5란 얘기인 거고 A까지 하면 마이너스 5A에 뒤에 마이너스 5 있으니까 마이너스 5인데 그게 5다라고 알려준 거지. 결국에 이건 A의 값을 알아내게 하기 위한 관계식을 작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하고 마이너스 5 나눠주면 A가 마이너스 2였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 이 fx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이 fx는 최고차항의 계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문제에서 정해주거나 아니면 정할 수 있게끔 조건으로 주겠죠. 그걸 가지고 마이너스 1을 구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 이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도 예로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해주고 이러면 이제 미정계수가 없이 완벽하게 다 드러나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는 진짜로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뭘 집어넣으라고 해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 빼기 2 빼기 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6이면 12 빼기 오니까 7 이렇게 계산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524번은 꽤나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문제만 해도 지금 선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흐름을 잘 느껴보셔야 돼요. 뭐를 중요하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이런 게 예로 나와 있다는 걸 내가 놓치지 않았는지 지금 여기서 A만 구하면 끝난다라는 거를 내가 캐치할 수 있었는가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대한 것들을 좀 해봤는데 우리 실전 트레이닝까지가 좀 숙제였으니까 실전 트레이닝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씩 조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방정식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 가자. 근데 첫 번째 페이지.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아마 질문들이 좀 공통적일 것 같은데 첫 번째 페이지에 혹시 안 되는 거, 옮기게 질문해 볼 사람 있나요? 오늘 공통으로 다루지 않은 것들은 이제 이번 주 핵심부터는 추가적인 프린트물 크게 없이 하긴 할 건데 추가적으로 내가 내고 싶은 문제들 내긴 할 건데 한 20문제 정도만 하고 이번 주부터는 교재 완성으로 조금 갈 거니까 질문 못한 것들이 있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숙제를 안 해온 건 진짜 답이 없어요. 그거는 숙제를 내가 100문제를 내줬으면 100문제를 다 틀려도 해오는 거랑 안 해오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거 봅시다. 우리 572번 볼게요. 572번 중요한 것들 문제 하나씩 보면서 다시 한번 그냥 복습도 하고 그렇게 넘어갈게요. 자, 세 유리수 A, B, C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AX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B의 X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나왔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한근이 알파가 지금 알파가 한근이라고 나왔는데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이 알파 자체가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한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니까 나 켤레 무리근의 성질을 배웠어.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무리수 부분에 뭐를 반대로 바꾼 거다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소리치고 있는 게 그거 있죠? 항상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한 근까지 더 뿔을 빨고 싶으면 하나가 주어졌는데 하나를 더 많은 효과를 내고 싶으면 계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켤레 무리근의 성질로 이어가기 위해서 계수 조건을
조건이 뭐여야 돼요? 개수들이 뭐여야 되는지. 지우야 뭐여야 돼? 유리수. 좋아요. 유리수여야 돼. 그럼 다시 위로 가서 이 방정식의 개수들이 다 유리수였으면 이게 맞는 거야. 그럼 개수가 지금 여기서 A가 개수고요. 여기는 루트 3B가 개수고요. 여기는 C가 개수인 거니까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유리수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알려주는 숫자 조건은 A, B, C가 유리수라고 나와있지? 그럼 여기는 유리수가 맞아. 여기는 유리수가 맞아. C도 유리수가 맞아. 근데 루트 3B는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몰라요. 그렇죠? 만약에 B가 0이라는 유리수였다면 루트 3이 곱해져도 유리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 그 숫자의 종류를 얘기했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근데 B가 0이 아닌 유리수였으면 거기다가 루트 3을 곱하면 무조건 무리수야. 그래서 얘는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타가 2-루트 3이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면 틀릴 수 있다는 거지. 맞을 수도 있어요. 베타가 만약에 B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0으로 발전했다면 그러면 맞겠지. 2-루트 3인데 그래서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3만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2 플러스 루트 3만 가지고 풀려면 자, 이제 그럼 이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까에 대한 생각도 이제 기초적으로 너희들이 실력을 어떻게 다져왔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할 것 같아요. 방정식에서 근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해볼 수 있는 태도는 뭐야, 규가? 솔루션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해답을 찾는 과정인데 얘가 나와 있어. 나와 있다는 건 솔루션이 뭐야? x 자리에 넣었을 때 이 등호 성립시키게 하는 그 정체인 거잖아. x 정체. 근데 그게 하나가 나와있지. 그럼 뭐 해볼 수 있어? 뭐 해볼 수가 있어가 아니라 뭐밖에 못해봐. 그래. 얘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연히 대입밖에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했던 거야. 1차 방정식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입밖에 할 게 없어요. 다시 방정식을 주고 원래는 우리가 x값을 구해나가는 게 일반적인 정방향의 흐름인 건데 얘는 x값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를 던져준 거구나. 그러면 거꾸로 집어넣어서 참이되는 등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분석으로 끌고 가세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2 플러스 루트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대입해 볼게요. a에 2 플러스 루트 3에 제곱에 더하기 루트 3b에 2 더하기 루트 3에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얘는 지금 방정식이 아니고 참인 등식인 겁니다. 얘는 참이에요. 0인 겁니다. 0이에요. 그러면 얘랑 0이랑 같다라는 거를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 정리하는 이 그대로 정리해 볼게요. 얘 지금 유리수랑 무리수들의 곱셈에서 같이 연산인 거니까 유리수 부분하고 무리수 부분으로 정리를 좀 이쁘게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 얘는 7, 4에다가 3이니까 7 플러스 4주3 나올 거니까 여기 7A만큼이 유리수 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A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거 전개를 보면 2루트 3b는 무리수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요거 이렇게 했을 때 3b만큼은 확실히 유리수인 거니까 여기에 3b가 들어가겠고요. c도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c도 유리수 부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로 묶어낼 수 있는 거. 몇 루트 3으로 묶어낼 수 있는 즉 루트 3의 개수 역할을 하고 있는 놈들끼리 한번 묶어보면 여기 4루트 3에 a가 곱해지니까 4a만큼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다 다 묶어서 우리는 루트 3을 이렇게 쓸 거지. 여기서도 2루트 3b니까 2b만큼의 루트 3이 곱해진 거다. 여기에 개수 자리에 2b가 들어가겠구나. 이게 끝이면 4a 더하기 2b만큼의 루트 3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이거 왜 정리했어?
우리 복소수도 실수부와 허수부로 정리하는 게 기본 습관인 거고 유리수와 무리수의 혼합으로 되어 있는 무리수도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기본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수가 같을 조건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요 중간고사 보면죠. 이 몇 더하기 몇 루트 3이 0이려면 결국에 여기도 빵이고 여기도 빵일 수밖에 없다. 그치? 우리 루트 3을 이 0으로 만드는 방법은 애초에 여기가 빵인 방법밖에 없어. 첫 번째로 그래서 여기가 반드시 0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 일단 지워냈어. 루트 3을 0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은 앞에 곱해진 수가 0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날렸는데 얘조차도 0이 돼야 이제 진짜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이 싹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슨 개념이랑 거의 완벽하게 똑같지. 이 복소수의 상등이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복소수가 같을 조건. 우리가 뭐 a 더하기 bi가 0이 되려면 이 i를 0으로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앞에 곱해진 실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알파도 a도 0이어야만 반드시 0이 될 수가 있다.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서 배웠던 개념이고요. 이게 이제 무리수 버전으로 가면 유리수, 무리수의 혼합인데 즉 무리수와 0이 서로 같아질 조건. 즉 이게 유리수 0이 될 조건. 이렇게 했었던 거죠.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주어진 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요거 가지고 문자를 좀 줄일 수가 있겠네요. 4a 더하기 2b가 0이다라는 걸로부터 우리는 얘 하나의 값으로 결정을 못하지만 b가 마이너스 2a랑 똑같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b를 마이너스 2a로 써도 괜찮구나. 그러면 b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7a 마이너스 6a인 거니까 다시 한번 7a 더하기 3b 더하기 c라는 거는 얘가 0이 된다로부터 문자를 줄였으니까 7a 마이너스 6a 더하기 c로 쓸 수가 있고요. 얘는 a 플러스 c인데 걔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c는 마이너스 a랑 똑같다. 그래서 a는 a고 b는 마이너스 2a고 c는 마이너스 a다. 그럼 이제 문제가 끝이 났어요. 왜 끝났을까? 왜 끝났을까? 그러면 이 처음에 주어져 있던 방정식의 생김새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드러낸 겁니다. a를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밝혀낼 필요가 없어. 최고차항의 개수는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도 양변 a로 나눠주면 상관없이 지워져요. 무슨 말이냐? 이 a가 a잖아요. ax 제곱이고 b가 이제 마이너스 2a랑 똑같다는 걸 발견했잖아. 마이너스 2 루트 3의 a가 되는 거고 거기에 x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c가 마이너스 a랑 똑같다는 걸 발견했잖아. 마이너스 a는 0이 된다는 거거든. 근데 얘가 2차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야. 0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그 a 지워지면서 개수들이 다 구체적인 숫자로 밝혀지는 거지. 마이너스 2 루트 3의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처음에 주어진 방식이 이래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가 사라질 수 없는 이유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지금 내가 얻어낸 a, b, c에 대한 방정식이 몇 개야?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그러니까 a가 딱 얼마고 b가 딱 얼마고 c가 딱 얼마다라는 값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문자가 2개는 지워지는데 1개는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 b도 a로 c도 a로 전부 다 a 한 문자로 통일시킬 수는 있지만 정보가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값까지 연결될 수는 없는 상태였던 거지. 연립방정식의 논리가 또다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a는 해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0이 아닌 수도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도 방정식의 본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지고 뭐 하라고 했죠?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2 플러스로 우선 나오고요. 나머지 항등이 뭐였냐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항등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제 나왔으니까 뭐 근의 공식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거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도 되는데 근의 공식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봅시다. x는 짝수근의 공식 가볼게. 짝수근의 공식에 여기 2를 머금고 있으니까 어차피 약분될 거 짝수근의 공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최고차항계수 a분의 마이너스 요놈의 반띵. 그래서 부 바꿔준 다음에 반띵하면 루트 3이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항상 요놈의 제곱을 갖고 들어오면서 시작할 거예요. 그 마이너스 2분의 b자리의 제곱 3에다가 마이너스 ac 그러면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1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1은 쓰나 마나인 거니까 얘는 2를 루트 3 더하기 2 하나랑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서 이거 켤레 무리수 관계 아닙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루트 앞에 부호가 관계인 게 아니라 유리수 부분의 부호가 관계인 거니까 이건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켤레 무리수 관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게 아닌다라는 건 지금 밝혀진 거지.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2 더하기 루트 3을 알파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 결국에 베타는 루트 3 빼기 2였다. 따라서 마지막 계산은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알파는 2 플러스 루트 3인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2 없어졌다. 원어로 다시 보겠네.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이거 유리화 하신 다음에 두 개를 잘 이쁘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 루트 3 더하기 2 곱하면은 루트 3 플러스 2 얘가 지금 유리화는 너희들이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더하기에 루트 3 더하기 2 곱해볼게. 요거 웬만하면 양수가 되게끔 하는 게 좋아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으로 놓는 게 나는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썼으니까 그냥 합시다. 루트 3 더하기 2를 곱하면 밑에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루트 3 더하기 2의 부를 반대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 값은 0입니다. 정답은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572번이었고요. 얘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자동짜리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흔들림 없이 풀려면 기본기가 좀 많이 탄탄해야 되는 거야. 중학교 1, 2, 3학년 내용들을 다 거슬러 올라오면서 제일 중요했던 스타트의 개념은 이거였지. 우리가 켤레근의 성질에 혹할 수 있지만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합니다.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리수가 아닌 것까지도 확인됐죠. 자, 중요한 문제였고, 내가 중요한 문제라고 또 추가적으로 풀어주는 것들은 집에 가서도 2번, 3번 이상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이제 절대값 관련된 것들 좀 제끼고, 내가 절대값 관련된 것들은 풀라고 얘기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 절대값 들어가는 것 일단 빼고 제가 했지. 안 나. 기억이 안 나. 아이씨, 모르겠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500 어디지? 거기 588번. 588번. 요거 하기 전에 저거 하자. 580번 먼저 한번 합시다. 580번하고 588번 문제 한 번만 할게요. 자, 580번하고 88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2차원 식을 일부러 마무리하고 나머지들은 개별적으로 질문 받으면서 계속 공부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는 0이다라는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주어진 것들 지금 이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는 분의 1 더하기 베타제곱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k 분의 1이 4분의 1이다라고 나와있고 K값을 구하라고 했네. 자, 그럼 얘도 살짝의 응용된 버전인 거지. 내가
내가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썼을 때 마지막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여기다가 알파를 넣은 결과, 여기다가 베타를 넣은 결과는 알파와 베타에 관한 어떤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그 식을 간결하게 처리하는 도구로 쓰인다. 그게 지금 들어오니? 얘들아? 내 말이? 내가 다시 한번 필기를 안 해주는데 지금 이게 안 들어오면 복습이 안 됐다는 얘기야. 토요일날이랑 금요일날 핵심 때도 이 관련된 문제도 내가 냈었죠. 프린트에다가. 그럼 이건 지금 보면 알파랑 베타에 대한 식인데 얘는 살짝 바꿔서 값을 알려주고 미정계수를 끼워놓고 K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꾼 거죠.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논리 자체는 똑같은 거지. 얘를 어떻게 간단하게 바꿀 거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못했다고 해보자. 그럼 주효가 너가 이 식을 이제 분석하면서 K 값으로 뭐 K꼴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지금 정리할 엄두가 납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이거랑 이거 더하기 4분의 1인데 이거 분석하고 싶게 생겼니? 라고 물어보면 통분해야 되잖아. 통분을 할 수 있겠냐고 여쭈겠지. 그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보라. 그러면 이 어떤 개념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빨리 와게 될 거야. 얘랑 얘랑 곱한 거 공통 분모라고 올리고 해가지고 이거 다 정리하고 있을 거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 제곱에 K 알파 제곱에 그 9번 곱셈해가지고 그걸 정리하고 있을 그런 얘기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 가지고 얘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차수도 이미 2차고요. 얘도 2차이기 때문에 차수도 무조건 줄일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써볼게.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K가 0이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만들려면요. 얘를 얘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은 둘 다 2차니까 얘를 얘로 만들려면 여기에 양변에 뭐를 추가해주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지. 이게 2알파만 추가해주면 정확하게 이 식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치? 맞죠? 그래서 값도 2알파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앞에 거는 그냥 2알파 분의 1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K 자체도 뭐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K도 마찬가지고 똑같으니까 한 번만 더 확인을 시켜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K가 0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2베타를 양변에다가 똑같이 더해주면 문제 분모에 나와 있는 꼴 자체가 2베타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다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얘가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제는 좀 할만하지 않나? 그치? 얘는 누구나 중학교 1학년만 잘 나왔으면요. 누구나 쉽게 통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통분모로 맞출 거니까 뭐 2알파 베타로 맞춰주시면 생각보다 간결하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에 베타 베타가 곱해지는 거니까 베타라는 게 분자에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알파 알파가 곱해지는 거니까 더하기 알파가 들어갈 거고요. 이게 4분의 1이 충분합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거 가지고 K를 어떻게 엮어서 분석하려고 했는데 K가 사라졌죠? 하지만 괜찮지. 여기에 K가 있잖아. 이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다 K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K에 대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가 지금 1분의 K니까 이 알파 베타는 K여서 얘가 그냥 2K랑 똑같은 거고요. 마지막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마무리할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에서 3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12는 2K다. K는 6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네요. 그치? 복합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과 계수와 근데 이제 지금까지 쭉 보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거의 빠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조금씩 너희들이 느낄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거의 85%, 9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강조를 미리 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88번도 한번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588번 봅시다. 오늘 했던 거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거니까 이제는 조금 쉽게 느껴질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가봅시다. 588. 필마, 너한테 질문할 거니까 대답할 준비. fx는 0.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는 0이다. 이놈의 두 은 알파, 베타가 결정이 되어 있어. 이제 두 번째 줄에 f 알파가 베타고요. f 베타가 지금 알파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니, 길마? 심지어 f가 지금 2차라고 주어졌어요. 2차. f는 2차라는 차수도 주어졌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의 생각을 자유롭게 오백자대로 써주려나? 그러니까 주제를 먼저 얘기해보면 우리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식작성하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포인트에서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차수가 2차인데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몇 개 주어져 있어? 몇 개? 아까 얘기했잖아. 2차면 서로 다른 정보 2개만 있으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2개가 일정한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유형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의심을 토대로 봅시다. 근데 여기에는 쌤한테 배운 대로 하려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자가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알파가 베타로 나오고 베타가 알파로 나온다? 이거 가지고는 식작성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첫 번째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죠. 얘는 문자를 통일할 수 있지 않을까? 입력과 출력의 관계로서 식작성하는 문제였다면 이거 문자를 알파면 알파꼴로, 베타면 베타꼴로 또는 고정된 숫자꼴로 통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다시 위에를 쳐다봐야 되겠죠? 근부와 계수와 관계 뽑아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에요. 곱도 쓸 수 있으니까 알파 베타가 4라는 것도 한번 적어놓고 이제 얘를 가만히 쳐다봅시다. 그러면 두 가지로 바꿔 쓸 수 있어. 자, 봐봐. 베타, 여기 아래 정보를 쓰면 베타는 꼴로 정리하면 알파분의 4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지금 더하기 4라는 0이 아닌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이 알파나 베타는 둘 다 절대로 0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는 알파분의 4라고 쓸 수도 있어요. 알파분의 4. 그럼 이제 문자 통이 됐으니까 괜찮잖아. 그 다음에 베타 꼴로 통일하고 싶으면 이 알파도 알파는 꼴로 정리하면 베타분의 4랑 같은 거니까 베타분의 4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곱조건을 가지고 문자를 통일시킨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 합조건을 가지고 통일시킬 수도 있겠지. 베타는으로 정리하면 베타가 1-알파랑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알파는으로 얘를 정리하면 알파는 1-베타랑 똑같은 거니까 얘도 베타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또다시 누려야지 이거 알지? 희청아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뭐로 하는 게 좋을까? 뒤에 있는 거 그렇지? 이제 두 번째 조건까지 생각해야죠. 차수 조건까지 맞아야 특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요거는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알파나 베타 주인공이 되는 문자가 분모에 있는 걸 유리식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다항식 한이 아니기 때문에 차수를 얘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다항식을 작성하는 거니까 다항식이 아닌 꼬라지 가지고 식 작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예를 쓰면 한번 보여주긴 할게. 만약에 이거 가지고 쓴다면 억지로 쓴다면
fx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본다 본다면 최고차항에서 a가 나왔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인데요. 내가 만약에 이 베타분의 4, 알파분의 4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집어넣었을 때 그거 분의 4를 뱉어냅니다. 그럼 여기에 x분의 4라는 게 와야 되는 거고 얘는 항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2차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는 바로 2차식 다항식을 작성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판단을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차수 관계가 맞아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정도 얘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얘는 최고차항계수 0이 아닌 걸로 깔아두시고요. x-알파, x-베타에다가 연습해야 된다 이거.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1-알파,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1-베타. 이걸 본따서 x보다 더 딱 바꾸면 1-x가 되겠죠. 이게 1-x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면 정확하게 이 두 개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결정된 2차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여기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지만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거기에 뭔가가 나와 있을 거예요. fx의 2차항의 계수가 1이다라고 알려줄 거지. 그렇지? 또다시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알려줄 수밖에 없구나. 그럼 그걸 갖다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면 여기서 f1 값을 꼭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x-알파, x-베타 자체가 이미 얘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으니까요. x-x 더하기 4를 다시 한번 넣어주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에 더하기 1-x. 그럼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면 fx라는 거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였다.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여기에다가 2 빼니까 4가 될 겁니다. 여기는 4가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법한 그런 문제 중에서도 한 중난이도 정도 되는 거예요. 중난이도 정도. 이것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잘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개별적으로